혼자서 세무대리를 끼지 않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신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면 이게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만사의 조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원천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우리 부만사의 세금 요정 김다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정 김다슬입니다. 네, 일단은 원천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가질 건데 네. 원천세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소득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고에 일정 그 세율만큼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소득세가 국세, 세무서에 내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내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게 원천세예요? 그죠? 한꺼번에 그냥 원천세 납부해주세요 하면은 그 두 가지를 의미를 갖는 거죠. 소득세랑 그죠? 이제 지방세는 원천세구나. 같이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매달 이제 지방세랑 소득세를 내는 건데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신고하고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 신고할 때 또 필요한 뭐 서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세무 신고를 하려면 우리가 그 소득 신고에 따라서 신고하는 형태들도 또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근로소득 그분들은 어차피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 뭐 급여, 주민번호 다 기재를 하시잖아요. 그걸 토대로 인사정보를 어쨌든 받아서 세무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3.3%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분들도 입사일자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세전급여랑 그리고 주민번호, 이름, 인적사항은 필수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3.3%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세무대리를 끼지 않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신고를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아, 많아요? 네, 통장에서 그냥 이체하고 종합소득세 때 이제 그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 신고가 증빙인데 증빙을 놓쳤으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의 가산세를 페널티를 매기고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소득 신고에 대한 2%이기 때문에 네. 꽤 커질 수 있어요. 인건비는 금액이 쌓여져 있으면 금액 꽤 크거든요. 그러네. 이 3.3% 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두 가지 종류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보통은 세 가지인데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기타 소득은 그냥 일시적으로 소득을 활동하신 분들을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기타 소득은 잘 처리를 안 해요. 우리 사업자 내에서는. 그 외에는 4대 보험. 그죠. 이거 사업소득 아니면 4대 보험. 그러면 우리 알바생들은 보통 4대 보험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4대 보험 얘기는 나중에 그거 되게 얘기 또 알아야 되는 게 많잖아요. 알바생들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컨텐츠니까 네. 그럼 알바생들이 보통은 3.3%를 신고를 해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얘기한 인적사항을 근로계약서에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알바생들한테 보통 통장사본 챙겨라, 주민등록등본 가져와라, 복사하고 그쵸, 그쵸. 막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일단 정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를 따로 어딘가에 기록을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면 원본을 굳이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면 서류가 필요 없이 네. 계좌번호만 카톡으로 받아도 그쵸. 다 인사 정보만 깔끔히 정리가 되면 서류는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거는 사실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긴 하죠. 뭐, 이거 주민번호 왜 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나요? 너가 이거를 세금 해야 되는데 네 소득 신고 들어가려면 네.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고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사장님이 어디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되면 알아서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는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정부에서는 각 개개인별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한테 알아서 근로자한테 대신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납부를 해라.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가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위임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월급 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3.3%의 세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쟁여놓고 그죠? 나머지를 월급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공제를 하시잖아요. 알바생들한테 보내실 때 그렇지. 세전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공제하고 보내고
그 세금은 그치.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알바생이 100만 원을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3.3%인 33,000원을 내가 빼놓고 그죠. 나머지 이제 96만 7천 원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33,000원은 즉 그걸로 깎아서 먹지 말고 세금을 신고해서 또 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납부는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납부는 언제까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원천세는 신고 기한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천세는 지급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 3월에 급여가 나갔어요. 그러면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신고와 원천세 납부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직영점이 2월달 급여를 3월 10일 날 주거든요. 네. 그러면 3월 기준으로 네. 4월에 그거 납부가 되는 거죠. 신고 납부가. 신고 납부가. 그러면 대충 이제 원천세가 뭔지 네.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는 정리가 됐는데 네. 이거를 세무 대리인마다 네. 자영업자와 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좀 다르게 하죠. 저희는 이제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네. 이제 근무자들이 알바생들의 이런 정보들과 네. 이제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네.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네. 그 세금을 알아서 그냥 보시고. 납부만 하면 되는. 그게 그 시트를 만든 목적은 업무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장님들도 내가 저녁에 보낼 건데 세금 이거 얼마 공제를 해서 내보내야 될지 내가 빨리 세무대리인한테 체크를 못했네? 그러면 그 시간에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 계산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럼 사장님이 이걸 토대로 지급하시고 그럼 세무대리인은 이걸 보고 지급하셨네? 그럼 나는 이걸 보고 세무신고 하면 되겠고 그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부만사가 사용하는 시트가 있어요. 이 시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이게 이 시트에서 이렇게 5명의 알바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입사할 때 받은 정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 놓고 그리고 세전 금액 요게 시급을 계산해서 여기다 적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전 금액에다 적는 거고 합계. 여기다 적으면 세금 3.3%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5만 원, 6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세후 금액이 44만 4,820원이 나오는데 요거를 입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급여 합산 시 3만 원 이하. 이거는 네. 한 달치로 봤을 때 네. 어떤 근무자가 한두 시간만 일을 해서 3만 원 미만으로 잡힌 분들은 비과세예요. 이거는 사실 비과세. 뭐 세금 3.3을 떼는 게 아니라 뭐 27,000원이다 하면 네. 그냥 그대로 27,000원 세금 공제 없이. 그래서 요거는 세후 금액을 그쵸. 바로 적는 그죠. 거죠. 근데 공제만 안 할 뿐이고 소득 신고는 들어가요. 아, 증빙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 근로자들 별로의 총 합계 얼마가 소득 신고가 들어가고 세금이 이 정도 나왔으니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라라고 계좌를 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게 지금 네. 2월 귀속된 급여에 대한 세금이 네. 4월 11일 전에 이제 또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3월 지급분에 대해서 네. 4월 10일 날 신고 납부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조금 케바케로 이렇게 이걸 신고로 들어가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긴 하는데 당월 신고로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뭐 3월에 지급했더라도 2월에 지급한 것처럼. 그럼 딱 당월에 맞춰서 세금 신고가 들어가니까 뭐 헷갈리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도 이거 급여를 며칠 날 줘야 돼요? 사소한 질문이지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네. 제가 10일로 이제 지정했던 이유는 2월 달에 대한 매출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 3월 초에 정산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리비라든가 우리 먹거리 업체에서 나오는 그 미수금들 정산해달라고 날라오는 그것들이 그 다음 2월 초에 나온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다 정산하고 2월 달 매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도 급여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신고된 그 세금을 네. 제때 만약 못 내면 네. 가산세가 붙죠. 네, 원천세는 가산세가 딱 한 종류인데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있어요. 보통은 세무대리인이 납부까지 챙기기에는 사실 업무적으로 좀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고지서 날라와서 이거 납부 못했어요 하면은 사실 신고한 사람도 마음이 좀 아파요. 아 그래요.
더 알아야 될 건 없는 거죠. 이건 네, 이 정도만 알면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또 만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